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술이나 홈케어 방식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하는 피부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피부 재생은 무엇인가요? 피부 재생은 교과서적으로는 오래된 피부가 벗겨지고 또 새로운 피부가 생겨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전에 셀프 각질 케어에 대한 정보도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약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28일가량의 주기로 피부 각질 턴오버가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상처 부위를 치유시키고 또 탄력을 증진시키는 것까지 넓게 포괄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에 좋은 홈케어 루틴은 뭐가 있을까요? 수면, 스킨케어 제품, 운동, 음식 등 건강한 피부 재생은 건강한 마음과 몸에서 비롯되는데요. 피부는 동적인 기관으로 신체와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담당합니다. 피부가 낮 동안 견뎌야 하는 것과 밤에 견뎌야 하는 건 상당히 다른데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일종의 생체 시계로 피부의 일주기 리듬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거의 모든 기능, 즉 피부의 수분 공급, 수분 손실, 지방, 피지 생성, 그리고 혈액순환과 세포의 분할과 장벽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신체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을 파괴하고 피부 재생도 더뎌지고 또 피부 노화의 징후도 급속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피부 세포는 밤에 분열하느라 바빠지는데 세포 증식은 낮보다 밤에 30배나 더 높아지게 됩니다. 즉 피부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는데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고 이때 밤에 AHA 성분의 일종인 GA, 글라이콜릭 애시드나 LHA 성분, 그리고 레티노이드 계열의 스킨케어를 더해준다면 자는 동안의 피부 재생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주며 피부 세포의 혈류를 개선해주고 필요한 곳에 산소와 중요한 영양분을 전달하는 동시에 피부에 손상을 입히는 자유 라디칼을 포함한 폐기물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음식에서는 특히 수면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오 이후에는 가급적 수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술 역시 처음에는 더 빠르고 깊게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렘수면을 줄이게 되는데 이 렘수면의 감소가 일주기 리듬 장애, 즉 생체 시계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음식은 수면과 별도로도 반짝이고 윤기가 흐르면서 주름이 없는 피부를 위해서 당연히 잘 먹고 좋은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항산화 물질과 무기질 그리고 기타 영양소의 보충이 중요한데 보충제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능하다면 식사에서 온전한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오메가3, 아연,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청어 등은 피부의 염증을 줄여줄 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도 도와주고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피부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의 손상을 중화시켜주고 활성산소를 줄여줌으로써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녹차에도 역시 폴리페놀 화합물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있으며 해바라기 씨와 같은 견과류나 씨앗류도 비타민 E와 필수 지방산, 아연과 셀레늄과 같은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손상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반드시 제한하면 좋은 식품이 있는데 바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인데요. 여드름과 조기 피부 노화, 더딘 피부 재생과도 관련이 됩니다. 특히 피부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기 피부 노화와 염증을 유발을 하고 결국 이런 최종 당화 산물이 피부를 구조적으로 지지해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자유 라디칼의 생성을 야기하여 세포 손상과 염증을 악화시키게 되죠. 이러한 총체적인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밤에 자기 전에 마스크팩과 같은 홈케어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피부 재생 마스크팩 선택하는 방법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민감한 분들의 경우 또는 시술이나 관리 후에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백,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제품들이 과도하게 함유된 마스크팩은 오히려 피부의 쉼이나 재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즉 피부 손상 회복이나 장벽 회복,
보습 등의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PDRN으로 알려진 연어 추출물 성분이나 EGF로 알려진 성장인자 성분, 그리고 다양한 성장인자와 더불어서 사이토카인, 펩타이드, 단백질 등이 혼합된 줄기세포 배양액, 즉 엑소좀을 함유한 제품들을 선택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령별 피부 재생 관리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우선 10대의 경우에는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흔한데요. 호르몬의 변화로 피지가 증가되는 시기죠. 야식이나 또 공부하느라 먹는 그런 간식 등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로 인해서 피지 분비량도 늘고 모공도 막히고 여드름이나 트러블 그리고 염증 후에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여주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줄이고 또 이후의 회복이나 재생에 도움이 되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티트리 오일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활용하거나 모공을 막지 않도록 살리실산이나 글라이콜릭산, 즉 과일산 등을 활용한 그런 적절한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 30대의 경우 점차 피부 노화나 탄력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피부의 자연적인 수분 장벽을 회복시키고 또 지질대사와 에너지 생성 등 다양한 생리적인 기능에 필요한 덱스판테놀, 판토텐산, 비타민 B5 등의 성분들을 통해서 보습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피부 재생 능력과 보습력이 저하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폐경 전후로 체내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피부가 더욱 건조하고 또 거칠어지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게 됩니다. 레티노이드 등을 포함한 안티에이징 탄력 제품뿐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보습제, 그리고 수분 보충, 또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괄사 등의 마사지들을 활용해서 특히 나이트 케어에 힘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피부 재생을 위한 전문 시술은 어떤 게 있나요? 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셀프 관리나 홈케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피부 재생을 위한 피부과 시술 몇 가지를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스킨 부스터 시술은 대표적인 피부 재생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일명 히알루론산 성분을 주로 하는 물광주사나 미주란 힐러, 주베룩, 엑소좀 등의 시술들이 피부 재생을 돕는 주사 또는 침투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피부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여 피부 속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손상되거나 노화된 피부 구조물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표피 및 진피의 건강 그리고 밀도와 두께를 잘 유지하도록 해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노화, 자외선, 여러 독소 및 자극으로부터 손상된 피부 조직들을 재생시켜줍니다. 탄력 고주파 시술들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시술인데요. 꾸준히 받아보면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튠페이스, 써마지, 올리지오 등의 시술들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변선된 콜라겐을 수축하고 재생시켜서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고 상대적으로 얇고 민감한 피부를 건강하고 도톰하게 탄탄한 장벽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MTS나 초음파 및 고주파 관리 기기를 통한 피부 재생 관리를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기들은 화장품이나 연고 등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시켜주는 것을 도와주는데, 최근에는 히라셀이나 NDA 플러스 등으로 알려진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나 화상, 상처와 같은 피부가 손상된 부위에 히알루론산 등을 포함한 피부 재생, 유효 성분들을 침투시켜주는 방식입니다. MTS나 초음파, 고주파 관리기기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홈케어로도 있는데요. 최근 니들샷, 마이크로 니들, 미세침 방식의 화장품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화장품을 도포를 할 때보다 피부 자극을 감수하더라도 고효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홈케어 제품들이 최근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니들은 비타민C, 레티놀, 히알루론산, 마데카소사이드, 아줄렌 이런 피부 관리와 재생의 효과를 가진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피부 각질층에 얇고 미세한 상처를 내서 여러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MTS 시술과 유사한 원리로 피부 재생, 보습, 미백 등 효과를 홈케어로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끈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미세침 뷰티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감성 피부의 경우 관련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피부 따가움, 트러블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홍조나 혈관 확장, 그리고 색소 침착 등이 만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술이나 홈케어 방식들 중에서 본인의 현재 피부 상태를 잘 알고 또 그에 가장 적합한 재생 시술이나 관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부 재생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3가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피부 타입, 즉 두꺼운 피부냐 얇은 피부냐, 그리고 예민한 피부 여부인 피부의 민감도, 색소 질환, 여드름, 탄력 저하 등을 포함한 주요 피부 질환의 유무, 나이대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피부 재생 방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간혹 홈케어 제품들이나 화장품들이 피부 재생에 드라마틱하거나 만능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특정 시술이나 제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피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꾸준하고 올바른 스킨케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전이나 주어진 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환경 변화나 생활 습관, 즉 라이프 스타일을 통제를 하고 올바른 습관을 지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자기 관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잘 돌보는 것은 다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의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